네, 갈게요. 자, 해볼게요. 324번부터 329번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329번에 1번이요? 2번이요? 자, 329번 한번 가볼게요. 자, 329번에 1번 한번 보시면요.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4x, 2번이요? 빨리 오세요, 태인아. 가보도록 할게요. 329번에 2번입니다. 자, 일단은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3의 2가 0 되는 값이 몇 개가 존재하냐면 두 실근 두 개, 알파와 베타가 존재한대요. 그럼 얘가 이제 0 되는 값이 알파와 베타가 나온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거기다 지금 뭘 씌워놨어요? 절대값 씌워놓은 게 지금 몇이다? 2루트 7이다 라고 나왔어. 그럼 애들 당황한단 말이야.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가 2루트 7이다 라고 하면 사실 여러분들이 이게 그냥 이쁘게 알파 플러스 베타라고 나왔으면 곱셈 공식을 쓸 거잖아. 근데 그대로 쓰셔도 돼요. 무슨 뜻이냐면 얘도 엄밀히 따지면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를 제곱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해야 되는 건 뭐냐면 결국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절대값이 있을 때와 없을 때의 제곱은. 자, 한번 봐볼게요. 얘는 절대값 알파를 제곱하면 원래 알파를 제곱하는 거랑 똑같고요. 절대값 베타를 제곱하면 베타를 제곱한 거랑 똑같아요. 근데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가운데 2 곱하기 알파 플러스 알파 곱하기 베타 할 때는 2 괄호 열고 절대값 알파 곱하기 베타. 다시 말하면 사실은 절대값 알파 곱하기 절대값 베타라고 써줘야 된다라는 거야. 근데 얘는 그냥 개무시하시고 우리가 원래 알듯이 그냥 풀어줘도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럼 지금 얘가 제곱했으니까 4, 7에 28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알파 제곱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플러스 베타를 찾아달래. 그럼 지금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어차피 마지막에 가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 두근의 곱 마이너스 3a, 얘를 결국 a 값만 알면 되거든. 그치 서진아? 자, 그럼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결국엔 우리는 여기서 곱셈 공식을 써야 되긴 하는데 자, 이제 밑에 거 지울게요. 밑에 거는 우리 비교하기 위해서 쓴 거고. 자, 서진아, 그럼 얘는 어떻게 나타낼 수 있지? 알파 플러스 베타를 뭐 한 다음에 제곱한 다음에 마이너스 2알파 베타를 해주고 그 다음 얘를 한 번 더 이 절대값 알파 베타를 해준 것과 같다 이렇게 생각해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리고 그게 지금 28이다 라고 나온 거야. 그러면 두근의 합은 여기서 마이너스 a라고 했으니까 제곱하면 a 제곱이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a라고 했으니까 플러스 6a가 나와요.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여기다 넣으면 마이너스 3a의 절대값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러면 이거 음수 없어지죠?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A가 지금 무슨 수래요? 만약에 조건을 안 줬으면 이제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여기선 A가 무슨 값이래요? 양수래요. 그럼 얘는 항상 무슨 값일 수밖에 없죠? 음수. 우리 절대값 음수는 나올 때 뭐 붙여서 나오죠? 마이너스 붙여서 나오겠네. 그럼 실질적으로 얘가 A제곱 더하기 6A에 마이너스 붙여서 나올 거니까 3A로 나오면 플러스 6A가 28이다. 그럼 결국 A제곱 플러스 12A 마이너스 28은 0 이렇게 되겠네. 그럼 인수분해가 되나? A 플러스 14랑 A 마이너스 2는 0이니까 여기서 A는 마이너스 14 또는 2인데 아까 A가 양수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찾을 수밖에 없겠네. 문제가 뭘 찾아달랬죠? 그 다음 건 넘어가도 되죠. 그 다음에 원하는 거는 막 이제 여기다 넣어서 풀면 되는 거니까. 이해 가세요? 자, 다음 또 질문이요. 노말에서 329번까지 중에 없습니까? 자, 넘어갈게요. 330번부터 335번까지 질문이요. 자기 거 다 해주세요. 없습니까? 진짜로요? 오, 그럼 여기서 선생님이 조금 짚어주고 싶었던 문제는 333입니다. 333번에 보면 두 실근의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얘들아, 우리 절대값이 같고 두 근의 절대값은 같고요. 하지만 부호는 다르대. 그럼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의 근이 알파면 다른 한 근은 마이너스 알파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무조건 그 두 개를 모한 것은 더한 것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다? 0이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항상 곱하면 뭐가 나오겠다? 무조건 음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에 밑줄 치고 바로 여러분들은 뭘 써야 되냐? 근과 계수의 관계에서 합은 항상 0이지만
곱은 항상 음수다. 이런 것도 항상 문제 풀 때 써놓으셔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다음 또 335번까지는 없습니까? 그리고 아직도 335번을 헷갈리는 친구들 많거든요. 뭘 잘못 봤다. 그럼 얘들아, 잘못 봤다는 건 거꾸로 잘 본 것만 따져주면 돼. 만약에 내가 잘못 보고 구했더니 합이 잘못 나왔어. 그럼 곱은 정상이라는 거고, 잘못 보고 곱을 구했더니 그게 잘못된 거면 합은 정상이다 라고 생각하고 푸시면 되는 겁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336번부터 341번까지 혹시 질문 있을까요? 337번이요? 네, 337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네. 터프까지 다 숙제였어. 아니었어? 야, 너네, 우리 하나, 서로 얘들아, 우리 약속 좀 하자. 너네 내 카톡 안 봐? 너네 혹시 카톡이 한 200개 되니? 친구들하고? 아, 나 진짜 궁금한 게 왜 이렇게 카톡을 안 봐? 혹시 DM 보내야 되나? 아, 그래? 그럼 이제부터 DM 보낼게. 한 명 한 명. 서진아, 터프 해오는 거 어떠니? 다 DM 보낼게. 그럼 우선은요, 터프는 선생님이 사실 단톡방에다가는 올리긴 했어요. 숙제라고. 혹시 터프까지 숙제하신 분? 그러면은 일단 질문한 걸로만 먼저 하고요. 일단 나머지 친구들은 나머지 문제들을 오늘 풀어서 점검 받는 걸로 할게요. 아셨죠? 그럼 337번 한번 가볼게요. 그러면 여기 한두 문제만 질문 받을게. 그리고 개인적으로 돌려줄게. 숙제 잘못 이해해서 못한 친구들도 있으니까. 자, 337번 보면 허수 Z가 존재했으면 좋겠대요. 여러분, 허수 Z가 존재한다는 건 결국 실수는 안 된다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허수 부분이 0이 안 된다는 걸 내포하고 있어. 그래놓고 뭐라고 나왔냐면 m 플러스 n의 무슨 값? 최소값 찾아달라고 했고 mn은 무슨 수래? 정수래. 얘들아, 내가 누누이 말하지만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미지수의 정수 또는 자연수 이런 조건이 걸려 있잖아요. 그럼 항상 마지막엔 노가다예요. 진짜 m값과 n값을 넣어서 구하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실수, mn이 실수래요. 그럼 이거는 실제로 숫자를 넣을 수 없기 때문에 대부분 만약에 m 플러스 n의 무슨 값 찾아달래? 이 문제는 최소값 찾아달라고 했잖아. 이런 문제들은 노가다 해서 얘를 찾아야 되지만 만약에 mn이 실수로 나오면 대부분 이 값 자체가 한 방에 나온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럼 시작해 볼게요. 보시면요. z를 제곱한 거에다가 플러스 m에다가 z를 곱하고 플러스 n 해준 것은 0이다 라고 나왔어. 근데 얘들아, 요거를 이제 어떻게 분석해야 돼? 저번 시간에 했었어. 이거를 그냥 이거 고지고대로 이렇게 받아들이지 마시고 얘를 다시 보면 x제곱 플러스 mx 플러스 n이 0되는, 즉 이 2차 방정식의 근이 누구다? z다 라고 나온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한번 말해볼래? 한 근이 허수가 나왔어. 그럼 무조건 다른 한 근은 뭐가 나올 수밖에 없겠어? 켤레복소수, 켤레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럼 무조건 z바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이해 가세요? 자, 그래 놓고 문제가 뭐라 했냐면 그 놈은 항상 0이 되고요. 나 조건 보니까 z와 z바를 더한 것이 몇이다? 6이다. 그럼 얘들아, 게임 끝났다. 왜? 이건 엄밀히 따지면 두 근의 합과 동일해. 그럼 우린 이게 결국 여기서 2차 방정식에서 두 근의 합이니까 근과계수의 관계를 쓸 수 있을 것 같아. 근과계수의 관계에서 두 근의 합이 뭐 나옵니까? 마이너스 m값이 나오는데 그게 6이니까 m값은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6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자, 그 다음에 선생님 여기서 어떻게 해야 돼요? 두 근의 곱은 전 몰라요. 그냥 n값이라고 나오는데 그 다음 여기다가 3 플러스 bi, 3 마이너스 bi라고 두고 뭔 짓을 해야 되나요? 그게 아니지. 왜 허수 z가 존재한다란 말은 왜 줬을까? 그냥 z가 있다라고 하면 되는 건데 왜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잉크를 낭비했을까? 왜 그랬냐면 결국엔 이 2차 방정식의 허근, 즉 허수가 나온다라는 건 판별식이 뭐 나온다는 거야? 0보다 작다가 나온다는 걸 내포하고 있는 거지. 따라서 여기서 바로 판별식을 써보자. 판별식 써보면 m제곱 마이너스 4n은 0보다 작아야 되고 여기서 m값이 마이너스 6이니까 36 마이너스 4n은 0보다 작고 따라서 n값은 49, 36. n값은 9보다 크거나 같은 수면 크면 아무 문제 없더라라는 거야. 그때 문제가 무슨 값? m 플러스 n의 최소값이니까 m값은 고정이죠. 마이너스 6으로. 근데 n값은 9보다 크면 되니까 10이 될 수밖에 없겠죠. 최소가 되려면. 그래서 정답은 몇?
4 이렇게 답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답은 4번이 된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사실 이런 문제가 진짜 전 터프라고 생각해요. 왜 이런 문제가 터프냐면 나 조건은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사실 이걸 2차 방정식으로 풀 수 있었냐? 두 번째는 이 허수 Z가 존재한다는 게 판별식으로서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었냐? 난 솔직히 이 두 가지가 이 문제의 킬러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흔히 말하는 킥인가요? 자, 넘어갈게. 자, 다음 또. 341번까지 또 없어요? 39번이요? 자, 339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여기다 할게요. 오늘도 애들 반응 안 좋네. 자, 가보도록 할게. 이제 나 해탈했어. 자, 339번 보면요. x제곱 마이너스 px 플러스 p 플러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이 있었대.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에 한 근 알파를 갖는데 알파가 결국 x값이 나왔다라는 거야. 그럼 얘들아, 우리 근이라는 건 넣었을 때 무조건 뭐를 만족해야 되지? 0임을 만족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넣어봤어. 그럼 결론적으로 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플러스 P 플러스 3도 무조건 0 돼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 그치? 근데 문제가 뭘 원하냐면 알파 세제곱이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대. 얘가 실수였으면 좋겠대. 그러면 선생님 저희가 저기서 알파를 구할 수는 없잖아요. 설마 저걸 근의 공식을 통해서 알파를 찾은 애가 있을 거야. 그 다음 걔를 3승했을 거야. 와, 쇼킹하지? 그러면 안 되고 결론적으로는 여기서 알파 3승을 구하려고 노력해 봐야 돼. 그럼 어떻게 할 거냐면 쟤를 먼저 알파 제곱은으로 고쳐볼게. 요렇게. 그럼 난 여기서 알파 3승 구하는 건 너무 쉬워. 양쪽에 뭐 곱해주면 돼? 알파 곱해주면 되지 않겠냐라고 해석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다 알파를 양쪽에 곱해주면 알파 3승은 P알파 제곱 마이너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라고도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좀 어렵나? 그 다음에 선생님은 어떻게 하실 건데요? 여기서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투입시키자 이거야. 왜 그러냐면 여기 지금 3차 있지, 2차 있지, 1차 있지 너무 알파에 대한 다양한 차수가 나오니까 요 알파 제곱 대신에 얘를 넣으면 이 식은 전체가 다 알파에 관한 식으로 바뀌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한번 넣어보면 P 가로 열고 P알파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 마이너스 그 다음 요 뒤에 그대로 쓸게요. P알파 마이너스 3알파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지. 이렇게.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이쁘게 다시 써볼게요. 알파 3승은 결국 그럼 뭐가 나옵니까? 라면 P알파 제곱, P제곱 알파, P제곱 알파. 그 다음에 마이너스 P제곱. 그 다음 마이너스 3P. 거기다 P알파, 마이너스 3알파. 이렇게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럼 지금 얘들아, 얘 자체가 뭐가 나왔으면 좋겠대?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여기까지 이해 가나 얘들아? 이해 가? 근데 얘들아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알파가 무슨 수라 그랬지? 지금 첫 줄에서 알파가 허근이라 그랬어. 허근인데 알파 3승이 실수된다라는 건 여기에 지금 알파가 곱해져 있기 때문에 알파는 허근이란 말이야. 그 말 뜻은 얘 뭐냐면 알파 값에 관계없이 항상 실수가 나온다는 건 얘를 뭐로 묶어야 된다? 알파로 묶어보자 이거지. 왜? 걔만 허근을 갖고 있을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알파로 한번 묶어보면 P제곱 마이너스 P 마이너스 3을 쓸 수 있고 그 다음 알파 없는 거 마이너스 P제곱 마이너스 3P 그 다음에 없어. 다 나머지들은 알파를 갖고 있어. 그럼 얘가 지금 실수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거야. 근데 잘못하다가 얘가 지금 모이니까 허근이니까 이 전체가 실수가 못 될 수도 있잖아. 그럼 우린 감사합니다 하고 얘를 뭐로 만들면 돼? 0을 만들어 버리면 이 P도 어차피 실수고 여기도 P도 실수니까 얘 전체도 실수면 알파 세제곱도 실수 아니냐라고 말할 수 있다는 거지. 따라서 결국엔 0이 여기가 0이 되는 값인데 문제에서 뭘 찾아달래? 그거의 P의 값에 곱을 찾아달래. 그럼 근각에서의 관계에서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답이 되겠지. 답은 2번이 나올 수밖에 없겠네. 이거 굉장히 좀 중요한 이거 좀 터프다운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또 질문 있을까요? 몇 번? 40번? 40번까지 하고 이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에 변형 발전 질문 받아볼게. 자, 40번 보시면요. 자, 문제에서 얘들아 우리 이거 하지 않았나? 이거 되게 익숙한 문제인데 340번. 자, 보시면
px에다가 2를 더한 것을 지금 제곱했대. 그럼 다시 말하면 이건 무슨 식이라고 판단할 수 있어? 완전 제곱식이야. px가 어떻게 생겼을지언정 거기다 2 더하면 이 전체는 완전 제곱 형태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그리고 그거는 누구랑 같냐? x-a 곱하기 x-2a 플러스 4랑 같다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 그랬냐면 이것을 만족시킬 때 p1 값을 지금 찾아달라라고 나왔어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일단은 이쪽 전개해 볼게요. 그럼 x제곱 마이너스 3ax 플러스 2a 제곱 플러스 4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해 가세요? 자, 그러면 우리 예서야 잘 생각해봐. 내가 아까 힌트를 줬어. 요것을 제곱한 게 결국 이 전체가 완전 제곱식이라는 건 이 식조차도 어떻게 나와야 돼? 완전 제곱 형태로 나와줘야 되잖아. 그치? 그 말 뜻은 이 식의 판별식이 뭐가 나올 수밖에 없다? 0 나올 수밖에 없지 않냐라는 거야. 따라서 판별식을 써보면요. 9a 제곱 마이너스 암산할게요. 마이너스 8a 제곱에 마이너스 16은 0이 될 테니까 여기서 a 제곱 마이너스 16은 0이고 여기서 a 제곱은 16일 테니까 여기서 a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혹시 힌트 줬어요? 그냥 a는 무슨 수래요? 실수다라고 나왔어. 그래서 문제가 p 무슨 값? 1값들의 뭘 찾아달라 했어? 합을 찾아달라고 한 거야. 왜? 너가 구한 a 값이 2개 나올 거야. 그러니까 너 그 2개를 다 활용해야 돼 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그럼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번 만약에 a가 4라면 2번 만약에 a가 마이너스 4라면이라고 가정해야겠다라는 거야. 그럼 이거 다시 써볼게. px 플러스 2의 제곱은 자 a 대신에 4를 넣었어요. 그럼 뭐가 나오죠? 여기다 넣을게요. x제곱 마이너스 12x 16, 32, 36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1 넣으면 게임 끝나겠죠. 1 넣어보면 p1 더하기 2를 제곱한 것은 1 넣으면 마이너스 11을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25가 나올 거고 그럼 결론적으로는 요 안에 있는 값이 뭐가 나오면 돼? 플러스 마이너스 5가 나와주면 되지 않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선 p1 값이 2개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첫 번째, 이 안에가 5가 된다면 p1은 3이어도 되고 이 안에가 마이너스 5면 p1은 마이너스 7이어도 되지 않겠냐라는 거죠. 이거 질문자 누구였죠? 이해 가세요? 그럼 여기서 똑같이 이번엔 마사 넣으면 똑같이 답이 나오겠지. 그 다음부터는 계산이니까 여러분들 화이팅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또. 그럼 이게 좀 숫자가 많이 더해지겠네? 여기서 그냥 구하자. 그냥 까이거 여기까지 왔으니까 답도 구하자. px 더하기 2의 제곱은 x제곱 마사 넣으면 플러스 12x 플러스 30 몇이야? 4 넣었지? 16, 32? 얘는 똑같이 36이겠지? 그럼 여기서 p1 더하기 2의 제곱 또한 x 플러스 이번엔 6의 제곱일 거니까 아이고 미안 1 넣었지 우리? 1 넣으면 1 그럼 13이니까 49가 나올 테니까 정답은 여기서 또 7이 돼주면 되겠다. 그럼 여기서 p1 값은 두 가지 나오겠다. 7 된다고 하면 p1 값은 5도 되고 마이너스 7이 된다 그러면 마이너스 9도 되겠네. 답은 다 더한 게 정답이 되겠네. 여기서 마사 여기서 마사. 오케이. 답은 마팔인가 본데요. 답은 2번일 될 수도 있겠네요. 자, 넘어가도 될까요? 자, 그러면 혹시 앞에요. 변형하고 발전해서 선생님 저는 요 문제 유형을 잘 모르겠어요. 유형 설명을 해드릴게요. 저번에 선생님이 위에 걸 안 풀린 상태에서 숙제를 냈다 보니까 좀 미안하니까 안 풀리는 유형을 한번 말해주세요. 아까 그 윤서 친구가 305번에 1번 좀 풀어주세요 라고 했으니까 305번에 1번은 개념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305번에 1번 보시면 원이 지금 이렇게 있고요. 직선이 2개가 지나갑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AB가 원의 뭐래요? AB가 지름이래요. 지름. 그럼 AB가 지금 원의 지름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한 글자 보여? 현이라는 말? 현이 CD래요. 요렇게. CD. 이렇게 나왔을 때 사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어떤 거죠? 요거 곱하기 요거는 요거 곱하기 요거와 같다 공식입니다. 여기를 가운데를 P라고 잡으면.
이해 가십니까? 그럼 왜 이게 그 공식이 왜 되냐라고 해서 아까 친구가 이제 질문을 했어요. 근데 잘 보세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삼각형을 긋는 거예요. 선을 그어서.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할 수 있냐면 여기는 어차피 둘이 뭐라고 말하면 돼요? 막곡지각이라고 하면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랑 얘랑 그럼 닮음이냐라는 걸 물어보는 거야. 닮음이냐? 그럼 막곡지각이 아닐 수도 있지 않냐? 근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잘 봐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요 BC 호 좀 봐볼까? BC 호. 우리 요 원에서요. 요렇게 된 거랑 요렇게 된 거 혹시 기억나세요? 같은 호를 가지고 있으면 요 각과 요 각은 어떻죠? 같을 수밖에 없죠. 그러면 요 BC를 같은 호를 갖고 있는 CDB나 CAB나 어떻게 써요? 같을 수밖에 없어. 그래서 여기랑 여기랑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 이해가? 그럼 반대로 요 AD를 호를 갖고 있는 ABD와 ACD도 어떨 수밖에 없다? 같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이제 닮은 비가 통하겠죠. 그래서 이거 곱하기 이거는 이거 곱하기 이거와 같다라는 공식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바로 어디 길이를 OP인가요? OP? 여기 O죠. OP 길이를 뭐 A라고 두면 PB는 반지름이 4짜리였으니까 4-A다 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러면 이 전체는 4 플러스 A나 마찬가지니까 곱한 것은 곱한 것과 같다. 바로 공식으로 나오더라라는 겁니다. 자, 다음 혹시 자기 또 질문이요. 305번에 2번은 할 필요 없어요? 넘어가도 됩니까? 그럼 넘어갈게요. 혹시 자기 변형하고 발전해서 요 개념은 선생님 좀 어렵던데요. 한번 개념 설명만 해주세요 하는 유형이 있을까요? 302번. 자, 302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302번 봐봐. 이제 이 302번이 짜증나는 이유가 뭐죠? 뭐 잘못 봤다. 그럼 이제 열받죠. 저 새끼 처음부터 잘 보면 되지. 왜 잘못 봐가지고 이제 빡치게 하냐인데, 이제 차근차근 가볼게. 자, 302번 가볼게요. 이제 문제가 얘가 뭐라고 했냐면, 근해 공식을 지금 잘못 봤어요. 그쵸? 그래서 지금 보면 근해 공식을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요 놈이 지금 잘못 봐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ac로 잘못 봤다라는 거야. 근데 잘못 봐서 구한 게 마이너스 2랑 1이래. 근데 이런 생각을 해보자 이거지. 어쨌든 잘못 봤어도 공식을 잘못 쓴 거지 식을 잘못 본 건 아니잖아. 그치? 그럼 우린 거꾸로 마이너스 2와 1 갖다가 뭘 찾을 수 있어? 공식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자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그럼 이제 시작할게.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는 원래 함수가 있었어. 그럼 연우야, 너가 한번 말해볼게. 너가 질문했으니까. 우리는 이 잘못 찾은 근 갖다가 한번 2차 방정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그럼 넌 식을 어떻게 만들 수 있어? 얘를 다시 만들자면? 근이 이게 나왔어. 그러면 최고 차항계수는 a고 x 플러스 2 그리고 그치 이렇게 만들 수 있지 않냐 이거지. 그럼 얘는 다시 쓰면 ax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2a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뭘 찾아내면 원래 근을 찾아줄래? 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어쩔 수 없어요. 이제 여기서 진짜 근의 공식을 써주는 거예요. 우리 원래 잘못 봤던 거. 이해 가십니까? 그렇게 해서 찾은 거를 다시 넣으면 정답이 되겠죠. 끝. 자, 다음 또 혹시 질문 있을까요? 다음 또? 없어요? 앞에서 없습니까? 제발 부탁이에요. 제발 부탁입니다. 없어요? 넘어가요? 진짜로요? 자, 그럼 끝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2차 함수는요, 한번 먼저 문제 좀 풀려볼게요. 미안한데. 연우야, 이거 다 만나면 다시 질문해? 여기서 그냥 여러분, 너가 다시 요 공식 써버리면 돼. 요 공식을 통해서 찾으면 돼. 자, 한 문제 좀 풀어볼게요. 347번에 1, 2번 둘 다 한번 풀어보세요. 347번에 1, 2번. 시작.
1번은 조금 쉽고요. 2번은 조금 머리 좀 써봐야 될 거예요. 혜인아, 많이 아파? 괜찮아? 응, 그래. 많이 먹어서 그런 거지. 아니야. 자, 1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이 1번과 2번은 출제한 의도가 있어요. 자, 마무리할게요. 여러분, 이 문제의 출제 의도는 철저하게 진짜 아주 좋은 문제야. 1번은 뭐냐면 X축으로만 평행 이동했어요. 2번은 Y축으로 평행 이동한 거예요. 왜요? 축이 똑같거든요. 그럼 지금 어느 축으로 이동했냐에 따라서 너가 문제를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아냐라는 걸 테스트하는 문제였어요. 지금 보면 얘는 지금 여기 넓이 찾아달라고 했거든요. 근데 얘들아, 우리는 곡선의 넓이를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왜죠? 그거는 우리가 적분해서 배울 수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1학년 과정에서는 지금 잘못하다 이렇게 하면 이 곡선의 넓이까지 구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여러분 결론적으로는 요 손의 넓이는 아무리 평행 이동을 해도 어때요? 항상 넓이는 일정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 개념을 활용해서 요걸 딱 반 잘라보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반 자르세요. 앞에 A점 있는 그 축을. 그럼 그거를 잘라서 요쪽 있죠. 요쪽을 어디로 갖고 오면 돼요? 요쪽으로 갖고 와서 여기로 붙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럼 실질적으로 이만큼 넓이를 구하라고 했던 문제가 요 부분이 요로 오니까 요렇게 생긴 사각형 넓이 찾아달라는 문제랑 똑같게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 가십니까? 그럼 난 이제 직사각형 넓이는 구할 수 있거든요. 그럼 실질적으로 이제 축을 한번 찾아보자라는 거야. 자, 축 한번 찾아보면 이 식 자체가요.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3이었고요. 그 다음 평행 이동한 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8X 그 다음에 마이너스 12와 같다라는 거죠. 그럼 결국 꼭지점의 높이는 어차피 어떨 거예요? 같을 거거든. 그럼 요거 하나만 그냥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보면 요렇게 나오겠죠. 플러스 4. 그래서 여긴 4가 나와요. 그리고 여기는 원래 1이었고. 그리고 얘도 완전 제곱식으로 고쳐보면 x-4의 제곱 16 마이너스 16이니까 플러스 4 똑같이 나오겠죠. 그럼 여긴 4가 되겠죠. 그럼 가로 길이 3, 높이 4 이렇게 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2번 한번 봐볼게요. 2번. 2번 보시면 얘는 지금 위로 올랐어요. 근데 위로 올렸는데 이것도 지금 둘러싸인 넓이 찾으면 큰일 나요. 곡선의 넓이거든요. 근데 여러분 잘 봐. A좌표와 D좌표는 뭐가 똑같죠? A좌표와 D좌표는 X좌표가 똑같아요. 그 말 뜻은 여기서 같은 선으로 그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게 그리고 몇이야? 1이야. 그리고 누구와? B와 C좌표도 똑같은 선에 그었어요. 몇에서? 4에서. 그럼 실질적으로 요거,
요거로 지금 둘러싸인 요 안쪽 넓이를 구하라는 건 선생님 어떻게 합니까? 라고 하면 저 같으면 선을 한번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어떻게 그을 거냐? 요렇게 보조선을 그어볼게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여기 있죠. 얘가 그대로 평행 이동하면 여기 넓이랑 똑같지 않겠냐라는 거야. 왜? 위로 그냥 단순히 올렸으니까. 그럼 실질적으로 내가 이렇게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를 찾아라고 했던 건 요걸 잘라서 위로 올리니까 여기 요 평행 사면형 넓이 찾아달라는 거랑 똑같더라라는 거.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이제 좌표를 구해볼게요. 요 좌표는 1, 요 아래에 있는 식이 뭐였었죠? fx니까 1 넣으면 1 나와요.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1, 위에다 넣으면 뭐 나옵니까? 4가 나옵니다. 그리고 얘는 4, 몇이 나오죠? 4 넣으면 4가 나오고요. 얘는 4, 뭐가 나오죠? 4 넣으면 4 더하기 3이니까 7 이렇게 나와요. 그럼 여기서 이제 애들이 당황해요. 선생님 이거 평행사변의 넓이 어떻게 구하죠? 근데 잘 봐. 선생님 그림은 조금 말 안 되지만 이것과 이것의 무슨 좌표가 똑같죠? Y좌표가 지금 똑같아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 평행사변형을 잘라갖고 나오면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된 평행사변형이라는 거야. 그래서 여기가 지금 1,1이고 여긴 1,4고 여긴 4,4이고 여긴 4,7이지 않냐라는 거지. 그 말 뜻은 결론적으로는 요 삼각형의 몇 배다? 2배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결국엔 삼각형 넓이의 2배라는 건 2분의 1만 사라지면 되니까 가로 곱하기 높이만 해주면 되겠네. 따라서 4 곱하기 7, 4 곱하기래. 4에서 1이니까 3 곱하기 3 이렇게 해서 답을 찾으면 되겠다. 그래서 347번에 2번의 답은 9 이렇게 나오는 거나 마찬가지다.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는 답이 9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뒷장 한번 넘어가 볼게요. 뒷장에서 요건 좀 빨리 푸는 학생이 있는지 봐볼게. 348번에요. 잠깐만, 여기 발전 예제도 있었구나. 350번 풀자. 350번 시작. 여러분들의 식을 찾아서 풀어도 되고, 뭐 상관은 없습니다. 여보세요. 지금 350번 하고 있어. 자, 1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발전 예제까지는 아니고 그냥 단순한 문제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한번 가볼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찾을 수 있는 거 한번 다 찾아볼까? 일단 얘는 위로 블록이에요. 그럼 A는 뭐? 음수일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지.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이걸 알려줬는지 안 알려줬는지 모르겠지만 축이 지금 어디 있죠? 오른쪽에 치우쳐져 있거든요. 혹시 외웠던 분들 있죠? 다로 외우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 축이 만약에 다 쪽에 있다라는 건 A와 B의 부호가 다르다는 거고 축이 왼쪽, 가 쪽에 있다라는 건 A와 B의 부호가 같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 A가 음수가 나온 상태에서 축 자체가 다 쪽에 있기 때문에 A와 B는 부호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B는 양수다라는 말이 될 거고요. C는 Y절편이니까 여길 뜻해요. 그래서 Y절편은 지금 양수 쪽에 있으니까 C는 양수다. 이런 것도 그냥 알고 넘어갑시다. 그리고 났는데 문제가 뭐냐면 땡큐야. 마이너스 1과 3을 지난다고 알려줬으니까 사실 이 식은 더 간단하게 어떻게 만들 수 있냐면 A에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3으로 찾을 수 있고, 얘는 결국 ax 제곱 마이너스 2ax 마이너스 3a라고도 쓸 수 있지 않냐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럼 결국 b라는 놈은 누구고 마이너스 2a라는 놈이고, c라는 놈은 누구다? 마이너스 3a랑 똑같더라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여기다 한번 a 대신에 음수 넣어볼까? 그랬더니 b가 양수 나와. 오케이, 맞고. a 대신에 음수 넣으니까 c는 바로 양수가 나오더라. 이렇게도 또 증명도 되는 거야. 자, 그럼 기억 가볼게. a, b는 양수냐라고 물어봤어.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a가 무슨 값이라 그랬고 음수라 그랬고 b 값은 다 쪼개 있기 때문에 양수가 될 거니까 곱하면 음수다. 그럼 기억은 틀렸다라는 거네. 자, 니은 한번 가볼게. 니은 가보면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어떻게 구하냐. 이 애들이 이제 멘붕이 와. 얘가 음수, 양수, 양수. 아, 양수가 더 많으니까 양수겠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지. 왜? 아, 실제적으로 부호만이지 더했을 때 음수가 될 수도 있고 양수가 될 수도 있단 말이야. 근데 우리 앞에서 다항식의 연산, 나머지 정리 쪽, 항등식 쪽으로 가보면 우리 요거가 ABC가 뭘 뜻하죠? 모든 항의 개수를 뜻하죠. 모든 항의 개수의 합을 구해달라는 거나 마찬가지거든. 그러면 우리 X에다 뭐 대입한 거라고 생각해도 돼? 1 대입한 거다라고 생각해도 된다는 거야. 그럼 결론적으로 이 뜻은 뭐냐? X에다 1 대입했을 때 나오는 Y 값이 지금 뭐냐? 양수냐라고 지금 물어본 거나 마찬가지다라는 거야. 그러면 결국 X에다 1 넣었다는 건 얘들아 무슨 뜻이야? X좌표가 1일 때가 뭐가 되냐는 거야. 근데 1인 거 혹시 알려줬어요? 안 알려줬어. 1은 대략적으로 어딘가에 있겠죠. 축보다 클 수도 있고 축보다 작을 수 있겠지만 뭘 넣든지 간에 1 넣었을 때는 항상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 양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얘 자체는 X에다 1 넣었을 때 나오는 Y 값인데 그게 항상 양수더라. 그래서 니은은 맞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해 가세요? 마지막 디귿 한번 가볼게요. 디귿 가보면 이 함수는 2,c를 지나냐라고 물었어. 우리 수학에서 지난다는 두 글자로 뭐죠? 대입입니다. 그래서 진짜 넣어보자 이거지. 그럼 2를 넣어보면 결국 2,4a 플러스 2b 플러스 c를 지난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혹시 얘가 0이냐라고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우리 4a 플러스 2b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 b가 몇이었어? 마이너스 2a였잖아. 그럼 여기다 넣어버리면 결국 4a에서 4a 빼는 거나 마찬가지니까 0이 되잖아. 그럼 결국 얘가 0이 될 테니까 얘는 2,c를 지난다라고 말해도 무방하다라는 거야. 그래서 대부분 디귿을 틀렸다고 한 친구가 왜 그랬냐면 2,4a 플러스 2b 플러스 c를 지나지 왜 c를 지나냐? 얘가 더 들어가 있으니까 안 되죠. 그래서 디귿을 틀렸다고 한 친구도 있는데 막상 b 대신에 마이너스 2a 넣어보면 0 돼서 지난다. 맞더라. 그래서 정답은 니은 디귿한 몇 번입니까? 4번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자, 여기서 알아차려야 되는 건 뭐다 했다? 다. 요거 꼭 알아차려야 되고 선생님 모든 개수들의 합입니다. 그럼 x에다가 1 넣었을 때 나오는 y좌표를 물어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근데 가끔 가다가 이렇게도 물어볼 때도 있지만 4a 플러스 2b 플러스 c를 물어볼 수도 있잖아. 그럼 결국 얘는 뭐지? x에다 뭐 대입한 것 같아? 2지. 그럼 2 넣었을 때는 최소한 3보다 작은 쪽이 있을 테니까 2 넣었을 때도 양수네요. 그럼 얘도 양수라고 하면 되는 거야. 근데 갑자기 뜬금없이 예를 들어서 16a 플러스 4b 플러스 c 값을 찾아달라라는 건 얘 뭐 넣은 거지? 4 넣은 거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4는 3보다 큰 쪽에 있을 거니까 그때는 y 값이 음수일 테니까 얘는 음수예요 라고 말해도 된다라는 거야.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진짜 ABC를 구하는 게 아니라 그래프상의 y 값을 추론하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뒷장 절대값이랑 가우스 사실 저번 시간에 한 번씩 했으니까 중요 문제만 한번 풀어볼게요. 353번 시작. 353. 선분입니다. 선분. 되게 빨리 왔다. 지원아, 지수야. 다행히도. 아니야? 놀면서 왔니? 아니야? 배고프지? 너 오늘 배고플 것 같아. 아, 큰일 났네.
자, 10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요 정도도 또 발전까지는 아니죠. 자, 가볼까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보고 바로 꼭지점을 아니까 여러분들은 사실 식을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최고차항은 모르고 x 빼기 1의 제곱 더하기 8이라고 쓸 수 있지 않겠냐? 그럼 얘 전개해보면 ax 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8 플러스 a라고 쓸 수 있다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우리는 감사합니다 하고 b 대신에는 마이너스 2a를 넣을 수 있고 c 대신에는 a 플러스 8을 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 그 상태에서 문제가 뭘 구하냐면 선분의 길이래. 그럼 얘들아 잘 생각해봐. 지금 2차식이 아래로 볼록있지 위로 볼록있지 혹시 힌트 줬어요? 그런 말 없어요. 그냥 상수라고 나왔어. 그럼 뭐가 됐든지 간에 지금 x축과 두 점에서 닿는다고 했고 이 닿는 점의 거리 요게 지금 선분의 길이가 4 나왔거든. 근데 얘들아 지금 우리가 얘가 클지 우리가 구한 알파 베타가 당연히 알파가 더 크면 여기라고 하고 베타가 작으면 여기라고 할 텐데 아직은 누가 큰지 모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여기를 알파 내 마음대로 여기 베타라고 한다면 이 4는 어떻게 쓸 수 있어? 바로 알파에서 베타를 뺐는데 그게 음수 나올 수도 있으니까 꼭 절대값을 씌우고 그게 4여야 한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야. 근데 만약에 저는 만약 서술형에서 이렇게 써도 돼요? 우선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다는 가정을 먼저 잡고요. 베타에서 알파 뺐더니 4예요 라는 거야. 근데 얘들아 그거는 무슨 문제가 발생하지? 무슨 문제가 발생? 맞는 것 같은데요? 아유 베타가 더 크다고 하면 베타에서 알파 빼면 당연히 큰 수가 나오겠죠. 근데 얘들아 알파 베타가 뭐가 되면 문제가 생겨? 음수가 되면 문제가 생겨. 얘가 양수면 상관없잖아. 양수 예를 들면 얘가 8이면 얘가 4 이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 8에서 4 빼면 4 나오니까. 근데 예를 들어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럼 얘가 마이너스 5거든요. 그럼 얘네 둘이 빼도 선생님 그럼 문제가 더 안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근데 가끔가다 이거 12번을 선생님들이 있어요. 왜? 여기서 너가 알파와 베타를 양수라고 두고 풀 거야? 음수라고 두고 풀 거야? 좀 시비 거는 선생님들이 있거든. 그렇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것보다는 얘를 더 추천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너가 음수일 때랑 양수일 때 다 가정하고 풀어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시비 걸릴 수 있으니까 되도록이면 그냥 아무 데서나 아무거나 빼고 절대값 씌운 게 4다라고 생각하자는 거지. 그럼 감사합니다 하고 절대값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제곱한 것은 우리 곱셈 공식이죠. 알파 플러스 베타를 제곱하고 마이너스 2알파 베타 나올 거니까 마이너스 4알파 베타 해준 거랑 똑같지 않냐. 그럼 얘는 16이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사실 여기서 근각계수의 관계에서 2 넣고요. 그 다음 두분의 곱도 a분의 8 플러스 a를 넣어서 찾는 게 16이다. 그럼 a 값이 구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혹시 a 값 뭐 나오는지 아세요? a 값이? 네, 마이너스 2 나오시면 자기가 계산 실수 안 한 겁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자동적으로 6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문제가 뭘 찾아달래요? a, b, c 값은 그럼 다 곱하면 마이너스 48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겠네요. 이해하셨죠? 단순 계산이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다음 356번 시작. 이제 합성함수죠. 어떻게 보면. 내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로 푸는 학생은 없겠지?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이 정도면 나와야 되는 시간이니까. 자, 끝. 제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 보여드릴게요. 그래도 나는 또 자기가 머리 쓴다고 이렇게 둘 겁니다. 이렇게. 근데 이 놈의 근, 마3과 1이라는 놈은 요 놈의 근이에요. 근데 내가 찾고 싶은 건 누구야? F. 4x 플러스 a가 0 되게 하는 근을 찾아달래. 그럼 또 어떤 작업을 하냐? 진짜 x 대신에 얘를 넣어서 푸는 친구들이 있어요. 뭐 답은 맞을 수 있겠죠.
시간이 남들보다 엄청 오래 걸리겠죠. 여기 A를 먼저 써버렸네. 그럼 P로 바꿀게. 그럼 P에 X 대신에 얘를 넣는 거예요. 그래서 4X 플러스 A 플러스 3. 그 다음에 4X 플러스 A 마이너스 1. 그래서 얘가 진짜 0이 되는 값을 다시 X 값을 찾는 게 제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죠. 이걸 쓰는 게 아니라 우린 여기서 어떤 개념을 쓸 거냐면 우리 수학에서 근, 한 글자로 해라는 것은 넣었을 때 뭐가 나오죠? 0이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것만 보고도 F 마3이 0 아니야? F1도 0 아니야? 라는 게 일단 먼저 떠오르고 그럼 결론적으로 선생님 제가 구하고 싶은 것도 요 안에가 통째로 마3이거나 통째로 1이면 되겠네요. 그치? 그래서 여러분들은 두 가지를 나눠서 푸는 거지. 4X 플러스 A가 애초부터 통으로 마3이던가 4X 플러스 A가 아예 통으로 1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여기서 X 값이 구해지는데 마3, A 빼주고 4로 나눠주고 A 빼주고 4로 나눠준 요 두 개가 바로 누구의 근이더라? 이놈이 0이 되게 하는 근이더라 라는 거지. 그리고 그 근의 뭐가? 합이 마3이다. 얘네들이 더하자라는 거. 그럼 더하면 4분의 분자끼리 더하면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A가 뭐 나왔다고? 마이너스 3 나왔대. 그럼 넘기면 마이너스 12가 될 거고 2A는 10이 나올 테니까 A는 5가 되겠네. 그럼 땡큐베리 감사해서 이놈의 근은 4분의 마8이니까 마이너스 2가 나올 거고 얘는 4분의 마4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서 결국에 이놈이 0 되게 하는 근은 X는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1이더라. 두 근에 뭘 찾아달라? 곧 답은 2. 이렇게 답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진짜 그 식을 찾는 게 아니라 근의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요것도 6주 특강 들은 애들은 제가 359번을 진짜 빠삭하게 가르쳐 놨기 때문에 절대 틀리면 안 돼요. 최서진 씨. 자, 359번 시작. 여기서 나한테 6주 특강 들은 사람. 최서진 말고. 그치. 양서진 씨가 다 들었네. 독감이 돌고 있대요. A형 독감. 선생님은 이미 걸렸었기 때문에 항체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없을 수도 있으니까 자기가 좀 몸 안 좋으면 바로 검사해서 많이 아파요. A형 독감. 자, 해볼까요? 일단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일단 K값에 관계없이라는 첫 번째 말이 보여야 되고 X축에 접한다라는 두 번째 말이 보이면 돼요. 그럼 도대체 저 1번과 2번에는 우리가 벌써 솔루션이 정해져 있어요. 첫 번째, K값에 관계없이란 말이 나오면 제가 저번에도 말했지만 K에 뭐가 들어가도 상관없다라는 건 K로 묶는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고3 때까지 몬 값에 관계없이 이런 말 나오면 다 그 몬으로 묶어버리면 돼요. 가진 것들을. 근데 여기 X축에 접한대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당연히 여러분들 판별식이 0인 거 보일 텐데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랑 다른 말이면서 같은 의미로 나오는 게 있죠. X축에 접한다는 다시 말하면 뭐라고도 나오죠? 바로 그치 완전 제곱식이 된다. 또는 중근을 갖는다. 뭐 X축과의 교점이 한 개다. 이런 말로 다른 말로도 나올 수 있으니까 같은 의미로 해석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제 애들이 뭘 질문하냐면 K값에 관계없이는 K로 묶으실 거고 X축에 접한다는 지금 판별식을 쓸 건데 뭐부터 해야 됩니까? 라는 순서가 헷갈리기 시작해. K로 먼저 묶은 다음에 판별식을 쓰는 거예요. 판별식을 쓴 다음에 K로 묶는 거라면 순서는 당연히 얘부터입니다. 얘가 먼저고요. 1번. 그 다음에 얘가 2번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먼저 여러분들은 판별식부터 쓰실 거예요. 그래서 판별식 짝수 공식 쓸게요. 짝수 공식 써보면 고등학교 때 짝수 판별식인데 4분의 D라고 안 쓰면 깎입니다. 무조건 깎아요. 학교 선생님들. 여러분들 지금 그냥 혼자 풀 땐 다 D라고 썼거나
판별식이란 말도 표시 안 하고 그냥 썼을 텐데 고등학교에는 짝수 공식은 4분의 D를 꼭 써주셔야 돼요. 자, 4분의 D 써볼게요. A 플러스 K의 제곱 마이너스 AC니까 앞에는 없고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뭐 K 4K 플러스 2B 그리고 맨 뒤에가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벌써 판별식은 썼죠. 그 다음 얘를 한번 이쁘게 전개해 볼게요. K제곱 K제곱 어차피 날아가고요. 플러스 2AK 플러스 A제곱 나올 거고 마이너스 4K 마이너스 2B 플러스 4가 될 거예요. 그럼 벌써 X축하고 접했는데 접하더라도 K 값에 관계없이 항상 접했으면 좋겠다고 했으니까 K로 묶어볼게요. 가진 것들만. 그럼 마이너스 4 이렇게 나올 거고 아무것도 없는 상수항들은 이렇게 쓸게요. 그럼 걔가 즉 0 되면 된다라는 거지. 그럼 여기에 뭐가 들어가도 항상 0 됐으면 좋겠다라는 건 개수가 0이면 되니까 A는 자동적으로 2면 되겠다. A가 2면 이게 4가 될 거고 더하면 8이 될 거니까 얘도 또한 0 돼야 되니까 B는 4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문제가 A, B 곱해달래. 답은 8 이렇게 나온다라는 겁니다. 아셨죠? 그리고 요 두 문장 기억하세요. K 값에 관계없으면 K로 묶는다. 몬 값에 관계없으면 몬으로 묶는다. X축에 접한다. 완전 제곱식 된다. 중근된다. 교점의 한계다. 다 같은 의미로 써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뒷장 넘어가서요. 여기서는 중요한 문제가 한 문제만 풀릴게요. 362번에 2번이에요. 362번에 2번. 네, 갔다 오세요, 갔다 오세요. 응. 너네들 너무 급하게 왔을 것 같아서. 자, 5초 뒤에 마무리할게요. 이 정도면 충분히 나올 만한 난이도여서. 여러분들의 주간 테스트도 이겼더라고요. 월수금반을. 잘 보셨어요. 그리고 부원장님이 심화반이 이제 월수금반이 봤잖아. 다 봤어, 이제 5개 반이. 근데 나한테 이러더라고. 심화 애들이 왜 더 낫죠? 응용 심화 애들이 더 잘하는 것 같죠? 내가 너무 빡세게 안 시켰나요? 나한테 이러더라고. 그래서 근데 우리 애들도 원래 기본 실력이 잘한다. 우리 애들은 너무 잘하는 애들이다. 그래서 좀 여러분들 어깨에 좀 힘을 실어드렸어요. 그래서 아마 심화반은 부원장님이 이제 빡세게 돌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도 덩달아서 빡세게 돌리려고. 자, 같이 가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우리 저 P와 Q를 뭐라고 말하죠? 두 글자로? P점과 Q점을 두 글자로 뭐라고 말해? 교점이라고 해요, 수학에서. 근데 우리 교점은 고3 때까지 기억하셔야 되죠. 교점은 어떻게 구하죠? 두 식을 같다고 두죠. 그 말 뜻은 뭐냐면, 얘를 fx라고 하고 얘를 gx라고 한다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fx와 gx를 같다고 뒀을 때, 여기서 x값이 바로 P점과 Q점이 나오는 거다라고 해석할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이거를 함수로 풀지 말고 한 식을 한 식으로 한번 넘겨볼게요. 그럼 결국 이 식과 이 식을 같다고 둔 상태에서 반대로 넘기면 결국 fx 빼기 gx가 나올 거고, 그건 결국 2x제곱 마이너스 3-a의 x 그 다음에 플러스 1에다가 마이너스 b가 0 되게 하는 바로 그 x값이 지금 뭐가 나왔다? 하나가 1 마이너스 루트 2가 나왔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아시다시피 x값이 루트를 포함한 무리수로 나오면 다른 한글은 무조건 뭐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혈내근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또 다른 한글은 무조건 뭐가 될 수밖에 없어? 1 플러스 루트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야. 근데 간혹가다 이걸 질문하는 애들 있어. 아니 여기가 1 마이너스 루트인데 왜 여긴 꼭 굳이 1 플러스 루트여야 됩니까? 라고 하면 근해 공식을 떠올리자 이거지. 근해 공식 자체가 x는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인데 벌써 여기서 플러스와 마이너스, 즉 루트를 가진 놈이 하나가 플러스가 나오면 다른 하나는 마이너스고 다른 하나가 마이너스면 다른 하나는 플러스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따라서 얘네 둘 갖다가 감사합니다 하고 뭘 써버리면 돼? 근과계수의 관계 쓰면 되겠다. 두근의 합은 2가 나올 텐데 그게 바로 2분의 3 마이너스 a고 두근의 곱은 합차에서 1 빼기 2인데 마이너스 1인데 그게 2분의 1 마이너스 b다라고 해서 a 값과 b 값을 찾으면 정답이다라는 거지. 이해하셨습니까? 그럼 이 문제에서 여러분들이 얻어갈 건 이딴 건 1도 사실 아니에요.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니고요. 이 문제에서 제발 고3 때까지 고차방정식 미적분 1, 심지어 미적분 2까지, 미적분 2가 가장 어렵잖아요. 우리 도함수의 활용 들어가면 정말 이대 보고 정말 저 시험 대비하는데 정말 토 많이 했어요. 애들하고 같이. 이대 보고 2학년 부교재 자체가요. 난이도가 말도 안 됩니다. 정말 한 문제 푸는데 1시간 걸리기도 해요. 그리고 애들 이해 못하고 넘어간 적도 엄청 많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 보면 대부분 이런 쪽이 많이 약해요. 고차방정식 갈수록 두 식의 교점을 찾아서 푸는 문제들이 많은데 왜 두 식을 갖다가 두는지도 머릿속에 개념이 안 잡혔을 뿐더러 문제를 보고 왜 얘를 갖다가 두고 시작해야 되는지를 아예 길을 못 찾는 애들도 많아. 그러니까 1학년 때 잘 보자고. 1학년 때 우리 항상 두 식을 갖다가 둘 때는 교점이라는 걸 찾을 때고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교점이란 단어 두 개가 보이면 무조건 식을 갖다가 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365번 잘하면 이제 거짓말이 아니라 도함수의 활용을 잘할 거예요. 365번 시작. 와, 이건 아마 지금 미적분 1 배우는 친구들한테도 도움이 될 거예요. 365번. 뭔 말인지 모르겠죠? 뭐 FK라고 나오고 뭐 난리 났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푸는 애가 있는지 봐볼게. 내가 원하는 방향. 과정. 답은 중요치 않아요, 저는. 틀릴 수 있죠. 없어요, 한 명도. 제가 원하는 과정이 써있는 친구들이. 답은 뭐 밑에도 써있으니까. 잠깐만. 좀 얼추는 썼는데, 지금, 여기도. 얼추는 썼지만,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제가 원하는 풀이 과정 보여드릴게요. 서술형 만점. 우리 저번에 그 복소수 할 때 그거 기억나요? n값이 4k-3일 때, n값이 4k-2일 때, 이거 나눠서 먼저 4개 먼저 찾고, 그 다음에 기억, 니은, 디귿 접근했잖아요. 얘도 대표적으로 그렇게 풀어야 되는 문제예요. 무슨 뜻이냐면, 이거 아마 지금 미적분원 배우시는 분들은 함수의 연속에서 정말 많이 봤던 문제일 거예요. 다음 함수의 교점의 개수를 gx라고 했을 때, gx의 불연속점의 개수를 찾아주시오. 불연속점, 우극한, 좌극한 찾아주시오. 했던 문제들의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럼 우선,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하래요. 그럼 일단 교점이 먼저 보여야겠죠. 선생님이 그랬어. 교점은 항상 두 식을 같다고 둔다고. 그래서 같다고 뒀어요. 그래서 한쪽으로 넘기겠죠.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k 플러스 1은 0이에요. 그럼 결국 이거는 이제
교점의 개수가 아니라 모의 개수로 바뀌죠. 여러분, 이게 는0이 됐잖아요. 이 두 식을 같다고 뒀을 때는 이걸 우리가 교점이라고 판단을 해요. 하지만 얘를 는0으로 만드는 순간 얘는 뭐의 개수죠? x축과의 실근의 개수로 바뀌어요. 이건 x축과의 교점이에요. 다시 말하면 실근의 개수죠. 다시 말하면 뭐냐면 만약에 실근의 개수가 2개 나온다는 건 교점이 2개고 실근의 개수가 1개라는 건 교점이 1고 실근의 개수가 없으면 교점이 없다는 거야. 근데 왜 이걸 넘겨서 꼭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실근의 개수는 우리가 벌써 풀이 방법을 알거든요. 판별식을 이용하면 된다는 거. 그래서 바로 이제 나는 판별식을 통해서 교점의 개수를 추론할 겁니다. 그럼 제가 원하는 서술형 풀이는 뭐냐면요. 다 여러분 밑에 보니까 판별식 쓰고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 0보다 뭐 이거 다 써놨더라고. 그게 먼저가 아니라 먼저 판별식부터 먼저 쓰세요. 판별식. 판별식 쓰시면 짝수공식 쓸게요. b제곱 마이너스 ac. 그래서 얘를 3-k로 먼저 써놓는 게 우선입니다. 그 다음 1번 나눠서 가는 거죠. 만약에 3-k가 0보다 크다면 2번 3-k가 만약에 0이라면 3번 3-k가 만약에 음수라면 이라고 봐야겠죠. 왜? 얘네들은 다 판별식으로 대체가 가능하니까. 그러면 즉 k 값이 3보다 작다면 만약에 k 값이 3이라면 만약에 k 값이 3보다 크다면이라고 판단해야겠죠. 이러면 결국엔 얘는 다시 말하면 판별식이 0보다 클 때이니까 얘는 교점의 개수가 실근의 개수가 2개고요. 얘는 실근의 개수가 1개고요. 서로 같은 중근이고요. 얘는 없습니다 라고 판단해야겠지.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다시 그림으로 나타낼 수가 있어야 돼요. 어떻게 그림으로 나타냅니까? X축이 K예요. 여기가 FK고. 무슨 뜻이냐? K 값에 따라서 교점의 개수를 FK라고 했거든요. 그럼 시작하자 이거야. K가 만약에 3보다 작으면요. 3보다 작으면 하나, 2개입니다. 2라는 상수함수입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K 값이 3이면요. 하나, 1에다가 색칠을 하라는 이거죠. 그리고 만약에 K가 3보다 클 때는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서술형에서 가장 최종본이죠. 근데 애들 대부분 보면 그냥 바로 판별식 쓰고 0일 때, 0보다 클 때 하지 마시고 항상 이렇게 나눠서 쓰는 걸 항상 추천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가 뭘 구해달래? 다음 그래프 기형으로 찾아달래. 답 1번에 있죠. 이게 왜 미적분 원에서 함수의 연속에서 똑같이 쓰이냐면 이제 지금은 2차예요. 직선이고 없다, 한 점, 두 점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로 가겠어요? 당연히 이제 3차로 가겠죠. 그리고 직선입니다. 없다, 두 점, 한 점, 두 점, 세 점, 두 점, 한 점. 이렇게 갈 때마다 이 그림이 엄청나게 복잡해져요. 그러고 나서 여기서 우극한, 좌극한 찾으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거 무조건 모든 학교가 다 냅니다. 2학년 때도 나오고 1학년 때도 내고 요거는 좀 잘 많이 봐두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셨죠? 자, 뒷장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이것도 이제 어렵겠다. 활용같이 나왔어요. 368번 시작. 네네네네네.
이건 조금 물리가 가미되어 있긴 합니다. 힌트를 드리자면 빛은 직진성을 갖고 있어요. 도대체 이게 무슨 뜻일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빛은 직진성을 가지고 있다. 못 풀어도 좋아요. 요 활용 정도는. 자, 같이 한번 해볼게요. 애들이 1번은 잘해요. 1번은 왜 잘하냐면 이거 푸는 방법이 두 가지예요. 어떤 친구는 그 조형물 가운데를 Y축이라고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양쪽에 왼쪽에 가로등이 있으니까 이렇게 생긴 조형물이 있다라고 생각해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는 무조건 0이 될 수밖에 없고 밑에가 4고 요 최고점도 4이니까 대칭일 테니까 가운데는 2지 않겠냐라는 거지. 그럼 얘는 몇 컴마 몇을 꼭지점으로 갖는 2,4를 갖는 또는 x축의 절편, x의 절편이 0과 4를 지나는 2차 함수다라고 판단해도 되겠죠. 그럼 식은 뭐 갖다 만들까요? 여러분들 하는 대로 할게요. 뭐 내가 마음대로 할게. 난 그럼 꼭지점으로 할게요. a에 x-2의 제곱 플러스 4라고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 가십니까? 근데 그 다음에 a는 어떻게 찾아요? 실질적으로 지나는 점을 하나 줬을 거예요. 0 넣었더니 0 지난다가 될 거니까 0 넣으면 4a 플러스 4가 0 나와야 되니까 a는 자동적으로 마이너스 1이더라. 그래서 식 자체는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의 제곱 더하기 4라고 쓸 수 있더라라고 생각이 될 거야. 그럼 이제 1번은 답이 얘가 되겠죠.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얘들아 우리 빛은 내가 분명히 뭐라 그랬어? 직진성을 갖고 있다 그랬어. 무슨 뜻이냐면 여러분들 오늘 집에 갈 때 가로등에서 해보세요. 가로등 밑에 있으면 그림자 어디 생겨요? 밑에 생기겠죠. 그러다 내가 점점 걸어가면 걸어갈수록 내 몸 앞에 그림자가 생겨요? 내 몸 뒤에 생겨요? 그림자? 뒤에요? 뒤에 생기면 여러분 그 이승 사람이 아닙니다. 그림자는 앞에 생겨야 돼요. 왜냐면 빛이 뒤에서 날 때리는데 나를 뚫고 지나간 곳은 밝고 나 때문에 막힌 곳은 어두우니까 그림자라는 게 생기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걸어가면 가로등이 이 뒤에 있으니까 그림자가 내 앞에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 그럼 얘도 잘 보세요. 지금 여기서 가로등이 반짝반짝반짝 빛나고 있어요. 근데 가로등의 높이가 지금 9라고 나왔어. 근데 빛은 직진성이 있다라는 건 빛은 다 직진으로 나가요. 그럼 직진으로 나가다가 실질적으로 얘랑 띵 하고 접하는 지점 이렇게 돼버리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이 위에는 빛이 통과하니까 밝게 보이겠지만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 빛이 오다가 얘랑 막혀요. 막혀. 그럼 실질적으로 여기서 막힌 부분은 뭐가 되고 검은색이 나올 거니까 실질적으로 얘는 그림자가 어디 생길 수밖에 없어? 이 조형물의 앞쪽에 생길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랬을 때 문제가 뭘 찾아달래? 그 조형물의 그림자 길이를 찾아달라라는 거지. 이해 가십니까? 자, 그러면 얘는 엄밀히 따지면 이 빛을 직선이라고 판단한다면 이 직선과 요 2차 곡선이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교점이 하나가 발생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지. 그럼 다시 말하면 이 직선을 y는 기울기는 모르겠다. mx 하지만 y절편은 알겠다. 플러스 9라고 해석할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근데 지금 2차 곡선과 직선이 교점이 하나만 발생한대. 교점이 하나라는 건 결국 우리는 두 식을 어떻게 할 거야? 같다고 둘 거야. 그럼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4인데 어차피 없어지니까 없어질 거고 그 다음에 얘와 얘를 같다고 두자라는 거지. 그럼 반대로 넘기면 x제곱 플러스 n-4의 x 플러스 9는 0이고 여기서 교점이 하나 발생한다라는 건 판별식이 0 나오면 되지 않겠냐. 따라서 n-4의 제곱 마이너스 36은 0이 될 거고 얘 자체가 6이거나 마이너스 6이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따라서 6이 된다고 하면 n값은 10이 나올 거고 마이너스 6이 된다 그러면 n값은 마이너스 2가 나올 텐데 지금 어때요? 내려가고 있지 않냐. 그럼 n값은 마이너스가 될 수밖에 없으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9라고 쓸 수 있겠다라는 거야. 그러면 여기 절편도 이쁘게 찾아지더라. 여기 x절편은 뭐 나오더라? 2분의 9가 나오더라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그림자 어디 생긴다 그랬어? 여기 생긴다 그랬잖아. 그럼 실질적으로 어디서 어디 빼면 돼?
2분의 9에서 이 전체를 구해달라네. 그냥 얘까지 다 포함해서 나타내면 되겠네. 얘가 위쪽으로 그냥 덮여 있으니까. 그럼 이만큼을 말하면 되니까 답은 2분의 9라고 말해줘도 되겠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빛이 통과하지 않는 부분을 다 찾아달라는 거야. 아셨습니까? 그럼 답은 2분의 9. 여기 써 있었네. 단 그림자 길이는 가로등부터 시작한다. 그 말 뜻은 여기도 그림자로 해석해달라. 왜? 빛이 막혀서 안 나오면 사실 어두컴컴하겠지만 사실은 여기도 그냥 그림자라고 생각하자 이거야.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할게요. 쭉 넘어가서요. 374번 시작. 요것도 이제 어렵죠. 큰일 났다, 요거. 이거 거의 다 틀릴 것 같은데. 374번 한번 가볼게요. 요것도 함수의 극한의 연속에서 정말 좋아하는 문제 유형 중에 하나죠. 요건 킬러 문항입니다. 학교 시험에서도. 자, 한번 가볼게요. 요거는 저번 시간에 사실 한번 개념 설명했었어요. 일단 요 직선은 신경 끄시고요. 얘는 어떻게 생겼지? 라는 거야.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x제곱 마이너스 1이라는 이차함수 전체에다 절대값 붙인 거니까 제가 저번 시간에 총 4가지 유형 알려드렸어요. 전체에 절대값 붙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x에만 절대값 붙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y에 절대값 붙이면 어떡하지? 만약에 둘 다 절대값을 붙이면 어떡하지? 라는 거였어. 그래서 그때 쉽게 외우려고 어떻게 외웠냐면 전체에 절대값 붙였을 때는 밑에 있는 걸 위로 올려. x에만 절대값 붙어 있다는 건 x 대신에 마이너스 x를 넣는 거랑 같은 개념이면 y축 대칭이니까 1, 4, 4분면에 있는 걸 접었다 펴 데칼코마니로. 얘 같은 경우는 y 대신에 마이너스 y가 쓰는 건 x축 대칭이니까 1, 2, 4분면에 있는 그림을 밑으로 대칭시켜 데칼코마니로. 얘는 얘랑 그림은 똑같지만 사실 여기 1, 4분면에 있는 게 4, 4분면으로 2, 4분면에 있는 게 3, 4분면 그림으로 간 거야. 그림은 똑같이 나올 거야 라는 거였어. 그럼 얘는 식 전체에 절대값 붙인 거니까 사실 1번에 해당하겠지. 그래서 그림을 그려보면 얘는 원래 마이너스 1과 1을 지나는 2차 함수이면서 아래로 볼록이었는데 접어서 올리니까 요런 2차 함수 모양이 나오더라 라는 거지. 얘가 절대값 x제곱 마이너스. 근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 잘 생각해봐. 기울기가 1이면서 고정되어 있고 y절편만 바뀌면서 두 곡선에 교점을 찾아달래. 그러면 기울기는 이미 고정이 돼 있으니까 얘라고 가정하면 벌써 요럴 때는 두 점에서 만나. 기울기는 고정이니까 이제 이동만 시켜볼게. 그럼 몇 점에서 만나? 아직까지 두 점에서 만나. 그러다 보면 꾸준히 조금씩 내려가다 보면 어느 순간 딱 3개가 될 때가 나올 거야. 언제? 여기. 하나, 둘, 3개가 될 때가 나오지 않겠냐. 그럼 만약 얘보다 조금 더 내려가면 얘들아 몇 개가 나오겠어? 4개가 나올 거야. 그러고 나서 여기 요 점을 지나갈 때, 꺾이는 지점을 지나갈 때가 또다시 마지노선 3개가 될 거고, 그 밑으로 내려가면 다시 2개가 나올 거고, 그리고 더 내려가다 보면 요 점을 지날 때는 다시 1개가 그리고 더 밑으로 내려가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근데 문제에서 몇 점? 서로 다른 2점이 됐으면 좋겠대. 그럼 2점이 되려면 어디면 되겠냐? 그럼 여기
접할 때보다 위로 직선이 더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라고 해석하면 되고, 요 점을 지나갈 때보다는 어떠면 되겠지? 작으면 되겠지 않냐라는, 그럼 다시 두 개가 되다가 다시 어디? 여기 지날 때보다는 다시 위로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 그래서 범위가 여러 개가 나와야 되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그러면 애들이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사실 요 접할 때를 아이들이 가장 어려워하고 실수를 가장 많이 하고, 요 점 지나갈 때는 사실 큰 고민 없어. 요 점은 그냥 요 점 대입하면 돼. 요 점이 마이너스 1,0이거든. 따라서 이 직선이 마이너스 1,0 지난다. y는 x 플러스 k가 마이너스 1,0을 지난다 라고 하면 k는 1 될 때야. 즉, 요 점을 지나갈 때가 3점인데 3점 지나갈 때보다 지금 어떠면 돼? 작으면 되니까 k는 뭐보다는 일단 작아야 돼? 1보다 작아야 되는 건 맞아. 이해 가십니까? 자, 그리고 여기 또 접할 때 찾아볼게. 접할 때. 여러분, 이 접할 때 어떻게 찾을 것 같아? 접할 때 애들이 제일 많이 하는 실수가 뭐냐면, 선생님 접한다고요? 그럼 교점이 하나라는 소리네요. 그래서 애들이 이렇게 식을 두고 푸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리고 넘겨가지고 여기서 판별식 쓰는 경우가 엄청 많고, 얘가 베스트 오답이지. 왜 얘들아, 왜 얘가 베스트 오답이지? 지금 만약에 얘랑 같다고 두면 이건 뭐야? 아래로 볼록 그래프와 직선이 접할 때를 찾은 거야. 근데 얘는 엄밀히 따지면 얘는 원래 어디 있던 놈이지? 밑에 있던 놈을 위로 올렸단 말이야. 그럼 사실 이 식은 뭐가 나와? 여기다 음수를 붙인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 나온단 말이야. 따라서 저 직선과 저 곡선이 접할 때는 바로 언제다?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1이랑 x 플러스 k가 접할 때더라. 그래서 한쪽으로 넘겨서 여기서 판별식을 써줘야겠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기서 판별식 써주면 b제곱 마이너스 4ac, 따라서 4k가 5가 나오니까 k는 4분의 5더라 라는 거야. 그러면 아까 여기 딱 접할 때가 4분의 5거든요. k 값이. 그럼 4분의 5보다 어때야 돼? 위로 올라가야 실질적으로 두 점에서 만나니까 k 값은 4분의 5보다는 일단 커야 된다. 얘는 무조건 답으로 확정이더라 라는 거지. 선생님, 왜 근데 그 한쪽은, 이쪽은 왜 확정을 안 지으세요? 내가 말했잖아. 얘가 두 점은 맞는데 계속 내려간다고 해서 두 점은 아니더라. 바로 요 점 지나갈 때가 마지노선이 되지 않겠냐라는 거야. 그 말 뜻은 또 1,0을 지날 때니까 요 직선이 1,0을 지난다. 1,0. 그러면 K는 여기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마이너스 1 될 때가 마지노선으로 한 점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걔보다 높아야 되니까 K는 마이너스 1보다도 크다가 나와야 한다라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림을 그리고 자유자재로 왔다 갔다 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럼 여러분 여기서 질문할 게 있죠. 사실 얘는 제일 쉬워요. 왜 얘가 난이도가 하냐면 그림은 고정되어 있고 Y절편이 바뀌면 진짜로 여러분들이 솔직히 말하면 샤프 갔다가 기울기 1 잡고 위아래로 움직이면 언제가 2개, 언제가 3개, 언제가 4개, 언제가 2개, 언제가 하나, 언제가 없다라는 게 사실 한눈에 보여요. 샤프심 하나 길게 뽑아가지고 왔다 갔다 시켜도 돼요. 학교 시험에서도.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가끔은 아니지. 난이도를 올리고 싶으면 어떤 선생님들은 이렇게 내요. y는 여기까지는 똑같아. 이 곡선과 y는 mx 플러스 2 이렇게 나와요. 그럼 얘는 어디가 이동하는 거지? 기울기가 바뀌어. y절편은 고정이고. 그럼 얘들아 이렇게 생각하면 돼. y절편이 달라지는 건 위아래로 엘리베이터를 타고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교점이 몇 개인지 찾는 거고, y절편이 고정된 상태에서 기울기가 바뀌는 건 시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시계. 시계를 보면 가운데 축을 기준으로 어때? 시침이 계속 돌죠. 초침이. 그런 거랑 같은 개념이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저 그래프는 똑같이 그려. 이렇게. 그 다음에 얘는 m값에 관계없이 0,2를 꼭 지나니까 0,2를 찍어.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샤프를 여기다 두고 빙글빙글빙글 돌리는 거야. 이 상태에서. 그러면 요렇게 될 때가 나올 거고, 요렇게 될 때가 나올 거고, 요렇게 될 때가 나오겠지. 이 상태에서 교점의 개수가 3개, 2개, 1개 될 때를 찾으면 된다라는 거야. 이해하셨습니까? 그래서 얘와 얘로 따졌을 때 얘가 훨씬 난이도가 어려운 거나 마찬가지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왠지 알아? 이거는 눈에 안 보여. 얘는 딱 언제 지나갈 때가 2개가 되고 3개가 될 때라는 게 딱 보이는데, 얘 같은 경우는 자기가 그림을 자칫 잘못 그리면 2개 될 줄 알았는데 3개 될 때도 있고, 이 기울기가 바뀔 때가 사실 되게 까리합니다. 이런 데가 막 겹쳐서 이게 2개야 3개야 라는 게 되게 힘들어. 그래서 요거는 사실 그래프를 조금은 완벽하게 그릴 줄도 알아야 된다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셨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한 두 문제 정도만 풀고 끝낼게. 최대 최소는 딱 풀릴 만한 게 정해져 있어요. 386번 시작. 386. 이거 설마 전개하는 친구는 없겠죠? 전개해서 풀 수도 없고. 이게 어려운 이유가 합성함수이기 때문이에요. 틀려도 좋아요.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좀 있네요.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요거 하고 쉬는 시간 드릴게요. 자, 이게 왜 애들이 어려워하냐면 우리가 지금까지 최대 최소 찾으라 그러면 늘 fx에 대한 최대 최소를 찾았어요. fx가 식이 이렇게 나열돼 있고 x에서 범위가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이것도 공교롭게도 얘는 대부분 2차만 나와요. 아직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 2차식을 완전 제곱 형태로 만들 거고 그 다음 여러분들은 그림을 그릴 거고 주어진 구간을 표시해서 주어진 구간에서 제일 작은 값, 제일 큰 값을 찾았던 게 제일 난이도 하고 대표 문제죠. 근데 왜 얘가 애들이 어려워하냐면 합성함수에 대한 최대 최소예요. 무슨 뜻이냐? f만 있으면 되는데 그 안에 gx를 넣어서 이놈의 최대 최소를 찾아달라는 거야. 근데 제가 왜 f.g라고 말하는 친구들이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예를 들어서 fx가 이렇게 있었어. 그냥 제 마음대로 만들게요. 근데 gx가 이렇게 있었어. 그럼 결국 f.g라는 건 fx에다 gx를 대입하는 거니까 여기다 대입하면 뭐라고 쓸 수 있냐? f.gx는 x제곱 플러스 4x의 전체 제곱 더하기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1의 최대 최소를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럼 어때? 모양이 비슷해. 지금 보면 이걸 f.g라고 표시 안 하고 그냥 전혀 새로운 y라고 표현하면 y는 이놈의 지금 최대 최소 구해달라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치? 그래서 얘가 합성함수의 최대 최소 문제야. 그럼 선생님 얘는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왜 얘는 어렵습니까? 라면 문제에서 준 범위는 뭐야? x에 관한 범위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gx가 얘한테 영향을 받는 거지 f가 얘한테 영향받는 게 아니야. 함수 선행한 친구들은 아시겠지만 f.g 할 때 얘를 우리가 먼저 뭐라고 하냐? 얘를 정의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걸 gx에 넣어서 나온 이 gx를 뭐라고 합니까? 치역이라고 해요. 근데 이 나온 치역을 다시 누구한테 넣어요? f한테 넣어요. 근데 얘가 우리가 치역이라고 불렀지만 얘를 다시 f한테 넣을 때는 이 치역이란 말을 다시 뭐로 바꿔야 돼요? 정의역으로 바꿔야 돼요. 그 말 뜻은 뭐냐면 이놈의 최대 최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얘를 넣어서 나온 gx의 최대 최소가 중요한 거야. 왜? 그 나온 최대 최소가 다시 f에 뭐로 사용할 거니까? 정의역으로 다시 재사용할 거니까. 이해 가세요? 그래서 지금 보면 386번에 얘 있죠? 얘는 뭐예요? 얘는 정의역이에요.
근데 이놈은 누구의 정의역입니까? 바로 요 안에 들어간 놈의 정의역이에요. 근데 문제가 생기죠? 무슨 문제가 생겨? 이 안에 일정한 게 들어간 게 아니야. 지금 얘는 일정하게 얘가 들어갔어. 그러니까 쉽거든? 근데 얘는 지금 보면 여기는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인데 여긴 마이너스 2니까 얘는 지금 뭔가 합성이 여러 개 된 건가요? 그게 아니라 내 눈에 보이는 공통적인 거, 얘를 gx라고 하자 이거지. 얘를. 그럼 여기서도 마이너스 4로 묶어버리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나오니까 여기서도 gx라고 볼 수 있다라는 거지. 그리고 이 전체가 바로 뭐더라? 이 전체가 f.g였던 거야. 그 말 뜻은 뭐냐면 f라는 식이 원래는 이렇게 있었나 봐요. x 플러스 2 곱하기 x 마이너스 2에다가 마이너스 4x 플러스 10이라는 함수가 있었는데 요 x 대신에 다 지금 gx를 넣은 거예요. 그거를 나열한 게 지금 얘가 된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그럼 나는 어떻게 할 거냐면 선생님 여기서 아까 그러셨잖아요. 여기서 첫 번째 준 문제 x 범위는 정의역이니까 이 정의역을 GS한테 먼저 적용시키자 이거야. 그래서 너네들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저 안에 들어간 저 x제곱 마이너스 2x를 gx라고 하고 x에 관한 범위 여기서의 먼저 최대 최소부터 먼저 찾자. 즉 치역을 찾자 이거야. 그럼 여러분 방금 여러분들이 한 대로 하면 돼요. 얘 완전 제곱식 만들고요. 그림 그리겠죠? 1, 마이너스 1, 0 넣었더니 0지 나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문제에서 준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1이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중에 최대 최소 찾아볼게요. 그러면 이 식에서의 최대값은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니까 3이 나오고요. 최소값은 꼭지점에서 가지니까 마이너스 1이 나와요. 그러면 이게 답입니까? 아니죠. 여기서 구한 최대 최소는 x를 gx에서 나온 치역이 되고요. 이 치역은 다시 f의 정의역으로 사용할 거니까 너가 저기서 gx를 만약에 t라고 치환했다면 이 식 자체는 어떻게 됩니까? t 플러스 2에다가 t 마이너스 2를 곱하고 마이너스 4t 플러스 10 한 놈의 바로 정의역이 마이너스 1부터 3까지가 되는 거야 라고 다시 문제를 해석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또 똑같은 짓을 하면 되는 거죠. 어떻게? 선생님 얘가요. t제곱 마이너스 4인데 여기 있으니까 마이너스 4t에다가 플러스 6이고요. 얘를 다시 완전 제곱식으로 바꾸면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꼭지점이 2,2이면서 아래로 볼록이니까 문제에서 주어진 범위 어디부터 어디? 마이너스 1부터 3까지는 최소값은 감사합니다고 최소값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최대값은 얘가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이너스 1 넣은 최대값은 몇이다? 11이 될 겁니다. 문제에서 뭘 구해달래? 최대 최소 구해달래. 그래서 11과 2가 나오는 거예요. 이 합성함수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거를 자꾸 답만 맞추면 안 돼요. 다시 한 번 더. 이 식은 알고 봤더니 합성함수였는데 문제에서 준 범위는 누구? 안에 들어간 놈의 정의역이더라. 그걸 먼저 구한 최대 최소가 새로운 치역이 아니라 정의역으로 사용돼서 치환한 식에 들어간 게 최종 정답이더라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해하셨습니까? 자, 그럼 잠깐 여기서 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